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에서 생긴 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세요. 자, 서울 거주하는 분이 이번에 사전 차양 넣어보시고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남양주 지역이나 하남이나 과천 지역으로 이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께 항상 답변 드린 것이 있어요. 자금이 되신다면은 둔촌주공 청약은 넣고 이사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둔촌주공을 권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무려 4,786세대라는 거예요. 전용 59제곱미터가 1,488세대, 전용 84제곱미터가 1,200세대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장점이 분명하죠. 당첨 컷이 어느 정도 저가점자도 비벼볼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웬만한 인기 있는 지역 막 600세대, 700세대 이런 식으로 분양해버리면 대부분 4인 가족 만점 커트레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그 수준이 다소 낮아져서 50점대 후반도 당첨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4타임만 피하시면은요, 의외로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39타입이나 49타입 내가 살기엔 작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지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요, 여기는 누가 봐도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 지역이 될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죠. 자, 외곽순환고속도로 가깝고 올림픽대로 가깝습니다. 게다가 9호선이 있고 5호선이 아파트 정문에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권 가격은요, 이미 이런 상황을 다 반영을 했어요. 25평 입주권 총 매수 가격이 17억 정도가 되고요. 34평 입주권 총 매수 가격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헬리오시티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에 책정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절반 약간 넘는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은 명확한데 공급 물량도 많고 분양가도 싸니까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금싸르기 분양 언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가 원래 내년 초에 분양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총회 당시에 조합과 시공단이 체결한 분양 이제 공사비는요 2조 6천억 원인데, 자, 여기가 5,200억 원 증액됐대요. 언제? 전임 조합장이 해임되기 직전에 공사비를 재계약했는데 3조 2천억 원으로 계약한 거예요. 새로운 집행부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야, 이거 다시 협상하자. 이건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다. 왜냐면은 조합장 마음대로 시공비를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총회도 안 거쳤고 부동산은 검증도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공단은요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총회를 거치려고 했는데 니들이 집행부를 해임했잖아.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 오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고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를 중단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물러서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둔촌주공은 이미 10층 이상 건축이 된 상황입니다. 일반 분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시공단이 자금을 조달해서 건축 중에 있어요. 완공까지 2년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당초 분양 내년 2월에서 3월로 알려져 있었고, 분양가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합에서는 4,200만원 평당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고, 아마 강동구청은 3,700에서 800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조합과 시공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무조건 시공사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왜 최근 서울 지역의 분양이 대거 미뤄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 집값이 폭락해도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추진 경험이 없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수천억 원, 수조짜리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번도 건축 행위 안 해본 조합원이 조합장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해요.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사로 바로 선정해요. 원래 시공사 선정하면 안 되는데 자금 조달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사하고 조합이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둘이 뭉실한 시공 계약을 체결해요. 그건 나중에 본 착공에 들어갔을 때 설계 변경도 하고 고급화 등 모든 요소가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조합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시공사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2주 또는 철거 단계에서 모든 설계와 마감재 지정을 끝내놓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왜? 조합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요. 돈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야 사업 시행 인가 단계도 밟고 관리 처분 단계도 받고 2주도 시키고 철거도 진행할 건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왜 언론들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환호하는지 알겠죠. 보면은 기사 보면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 안 시켜서 공급 부족으로 지금 집값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기사 많이 쓰고 있고요. 또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효율적인 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노다지나 다름없는 사업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돈 긁어모으는 사업입니다. 30대가요 유치원생과 책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건축 조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집에 인테리어 건축을 한다고 해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건축 계약을 하는 순간 시공업체와 가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최초에 계약했던 거 그대로 이 시공사, 공사업체가 잘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는 겁니다. 자, 하지만 건설비 달라는 대로 주고 빨리만 끝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시킵니다. 야, 네가 재건축 동의받을 때 한 푼도 안 내도 새 집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3억을 내라 그래?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네가 건설업체랑 붙어먹어서 우리 부담을 늘렸구나. 이런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난에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때 조합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아서 조합원의 부담이 안 늘어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늘어난 공사비를요, 새로운 분양가, 높게 책정받은 분양가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분양가 높게 받았고 아파트 고급화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조합원 주택만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마감재 신경을 엄청 써줘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 정책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최대한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대부분 분양 미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요, 집값 폭락해도 분양가는 하락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분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분양가를 크게 낮춰야 겨우 간신히 분양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가를 낮춰버리면요, 이들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예 분양 자체를 반대를 해버리고 시간을 기다리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가 낮아질 정도 환경이 조성돼 버리면요, 사업이 아예 올스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공급이 잘 안 돼요. 왜? 택지 공급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분양이 미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둔촌주공 분양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등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이미 칼자루는 시공단이 다 쥐고 있기 때문이죠. 야, 시공업체 바꿔버리면 안 돼? 바꿀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와서 분양이 빨리 진행되면요, 여러분들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려요. 물론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올라간 분양가 욕만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거주하는 분들께 사실상 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만에 온 기회 잡으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제도가 너무 어렵게 바뀌었어요.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청약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급이 얼마나 많고 어느 지역에 많은지도 체크를 하시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알아두시면 평생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